예,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가위 눌림이라고 하거든요. 왜 가위 눌림 현상이 일어나는지,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사 부탁을 받았어요. 대답 좀. 첫째, 가위 눌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한 번씩은 가위 눌림을 많이 눌려요. 특히 가위 눌림을 언제 가장 많이 눌리냐면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눌려요. 왜냐면은 성장기 때 저도 많이 눌려봤지만 성장기 때 특히 키 클 때 많이 눌려요. 이상하게 이유 없이 막 도망가요. 누가 막 쫓아와요. 개가 쫓아오든 뭐가 쫓아오든 막 쫓아오고 막 달려요. 한없이 달려요.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위 눌림이 일어나요. 성장할 때 가위 눌림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가위 눌림이 있어요. 내가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을 때, 내가 양심적 가책을 너무 많이 느꼈을 때 가위 눌림이 많이 들어와요. 내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요.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그 대도인팔자를 타고 나서 항시 세상 자체가 험난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실수도 너무 많이 했어요. 맨날 집에 가면 저는 형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. 그래서 엄청나게 맞았어요. 그리고 또 맞으면 또 일을 안 쳐야 되는데 제가 약간 어렸을 때 이상했나 봐요. 막 일을 치고 싶어요. 장난이 하도 심해갖고 일을 많이 저질러요. 일을 많이 저지르다 보면 또 집에 가면 또 형한테 맞을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. 근데 그날은 잘 넘어갔어요. 형이 늦게 들어와서. 근데 꿈을 꾸는 거예요. 맞으면은 가위가 안 눌려요, 오히려. 잘못했을 때. 근데 안 맞으면 잘못된 것을 그 벌을, 대가를 안 받으면 그 다음날이 불안한 거예요. 그러면 또 막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.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요. 요런 가위 눌림도 있고요. 또 이제 이 잠잘 때 이제 솜털이 많은 이불을 쓴다던가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그 커튼을 쓴다던가 이불을 쓴다던가 머리맡이 건조한다던가 숨이 막힌다던가 했을 때 숨량이 부족하면 심장 자체가 산소량이 부족하잖아요. 이러면 똑바로 자요. 똑바로 자다가 산소량이 부족하면 이때 그대로 똑바로 자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. 심장마비로. 내가 무의식적으로 안 죽으려고, 내가 생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안 죽으려고 덮치럭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덮치럭 한 사람들은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. 체내에. 그런데 덮치럭 하려면 가위가 눌려줘야 돼요. 꿈을 꿔야 돼요. 인간은 시간당 8시간을 자면 8번의 꿈을 꿔요. 그런데 그 8번 꿈을 꾸지만 기억하는 횟수는 많아야 2개 정도밖에 안 돼요. 2개, 3개.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도 가물가물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산소량이 부족해서 엎치럭 뒤치럭 하면서 가위 눌림이 있어요. 또 하나의 가위 눌림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가위 눌림증이에요. 그럼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죠. 특히 귀신이 있으면 이 귀신들이 나를 알게 모르게 음기로 싹 눌러버려요. 이렇게요. 꽉꽉 눌러요. 그럼 내가 답답한 거예요. 이건 산소량하고 상관없어요. 이건 귀신 파장이니까요. 저는 길을 해요. 길을 하다 보면 기로 사람을 누른 느낌을 주거든요. 근데 이 누를 때 좋은 기로 누르면 내 몸에 좋은 기가 꽉꽉 들어가거든요. 근데 탁한 기, 음기가 들어갔을 때는 내 몸에 딱 들어오면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. 이때 작꿈을 많이 꿔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귀신들이 몸에 들어와요. 들어와서 그 귀신들하고 어울려요. 귀신들이 해코지도 당하고 귀신들하고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꿔요. 이때 바로 가위 눌림증이 들어와요. 그 다음에 수맥이요. 수맥이 강하면 수맥이 이렇게 흘러요. 지하에도 수맥이 있어요. 수맥이 흐를 때 수맥이 그대로 졸졸 흐를 때는 수맥 파장이 형성이 안 돼요. 그런데 지하에도 물이 보면 낙차가 있는 데가 있고 구부러지는 데가 있어요.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강처럼.
개울처럼. 예를 들면 산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잖아요. 내리죠. 그럼 산 계곡물이 내릴 때 그냥 내리나요? 막 소리가 잘잘잘잘잘잘 소리 날 때 잘잘잘잘잘잘잘 이 물이 바위를 때릴 때, 흙을 때릴 때, 나무를 때릴 때, 어떠한 금속을 때릴 때는 이 진동파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. 진동파장이 형성되면 이게 수맥파장이 질질질질질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한 번 때리는 건 삥 했다가 이 정도 몇 메다까지만 올라오고 내려가요. 대체적으로 손을 딱 쳐보면 이 우 하는 감이 있어요. 한번 손을 딱 쳐봐요. 그리고 쪄봐요. 웅 하죠. 이게 먹는 게 바로 수맥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. 이게 계속해서 수맥이 반복적으로 때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 지금은 딱 한 번 쳐갖고 웅 하는 거하고 계속 쳐갖고 치면 계속 한 10시간을 치면 10시간 동안 계속 웅해요. 이 파장이 남아 돌면 우위로 상승해 버려요. 우위로 상승하든 옆으로 상승하든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. 그런데 이 올라갈 때 문제는 수맥파장이 내가 딱 자고 있을 때, 특히 심장 쪽에 때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인간은 개개인마다 주파수가 다 틀려요. 이제 기가 틀려요. 이 기의 움직임은 바로 이 심장박동수가 전달을 해줘요. 심장이 빡짝빡짝 할 때 이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일정한 내 주파수대로, 내가 갖고 있는 주파수대로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. 그런데 수맥파장이 형성이 돼서 올라오면 이 주파수가 그대로 1이었던 주파수, 내가 만약에 1이었어요. 1이었던 주파수가 수맥파장이 한 3 정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이게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면 혈액을 건든다던가 신경을 건든다던가 아니면은 내 그 전달, 어떠한 기의 전달하는 곳을 건들게 되면 기가 흐틀려요. 흐틀리면 내가 혈압이 문제가 생겨버려요.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된다던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많아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요. 그럼 산소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. 산소량이 부족해지면 내가 살기 위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. 또 그래서 심장을 깨우는 거예요. 다시. 이때 바로 가위가 많이 눌려요. 그 다음에 또 가장 보편적인 게 수맥파지만 근래 들어서 전자파가 너무 심해요. 돌침대나 이게 전기가 흐르는 침대들. 전기가 흐르는 침대들 가만히 손을 한번 대보세요. 어떤 일이 있나? 전기선 있어요. 전기선에 딱 잡고 있어 봐요.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?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전자파에서 위 해서 내 몸을 완전히 관통해 버려요. 반대로 온수매트는 또 괜찮아요. 온수매트는 그 통에서 데워진 물이 순환을 하니까 물로 건드는 건 또 괜찮아요. 그러나 전기선으로 건드는 것은 계속해서 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교란파장이 형성돼요. 그렇게 되면 또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. 심장이 약해지면 뇌에 산소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일정한 산소가 가야 돼요. 그런데 일정하지 못하고 불규칙적 산소가 뇌로 들어가면 바로 이 산소가 차단이 돼요. 그럼 내가 또 살기 위해서 또 엎치락 덮치락 하는 거예요. 이때 바로 가위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가위 눌림의 공통점은 내가 부담을 많이 가질 때, 청소년기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 때 학교에 가면 막 일진들 있지 않아요. 껄렁껄렁한 애들 있지 않아요. 학교 막 가기 싫어할 때가 있지 않아요.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아요. 그때 엄청난 부담 속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. 부담 가질 때 공통점은 심장압이 생겨요. 그리고 이제 어떠한 내가 예를 들면 승진할 때, 승진하기 전에 그 초조함, 내가 시험 볼 때, 시험 보기 전 그 초조함, 대체적으로 꿈을 많이 꾼다는 건 가위 눌림을 많이 갖는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명당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위 눌림증이 적어요. 꿈을 잘 안 꿔요. 왜일까요? 명당도 주파수가 흐르거든요. 수맥 주파수가 아니에요. 명당은 기의 주파수예요. 물이 흔들리면서 때리는 주파수가 아니에요. 명당은 이 통주파수라고 해갖고 통으로
오랜 세월서부터 몇 미리씩 이렇게 천천히 나가요.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요. 그러니까 내 생체에서 갖고 있는 내 몸의 주파수를 교란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 생체 주파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. 수맥 주파수는 교란이 심해요. 물이 흐를 때 절절절절절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. 그런데 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거든요. 이 주파수가 사람한테 심장에 해를 줄까요? 안 줘요. 오히려 건강을 하게 해주죠.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심장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명당에서 생활하면 오히려 가위눌림증도 없고 오히려 꿈도 안 꿔요. 꿈을 안 꾼다는 것은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몸이 편해진다는 뜻이에요. 그러나 흉당, 귀신도 있고 수맥도 있고 전자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 파장도 있고 이런 데서 생활하면 오히려 작꿈을 많이 꿔요. 그래서 내가 작꿈을 많이 꾼다. 내가 하루에 꿈을 한 번에서 3번 이상을 꾼다 하면 그 집 터는 다 흉당이에요. 다 재수가 없는 터예요. 그리고 아무리 명당일지라도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또 이제 전기 매트나 돌침대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자기장이 계속 형성돼요. 일부는 돌침대에서 뭐 전자파가 나와요. 이렇게 말하고 전자파 차단해요.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더 재밌게는 제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. 수맥 차단하는 특허.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를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팔기 위한 사기를 치면 안 돼요. 전자파는 절대 차단할 수가 없어요. 그걸 그런 식으로 물건을 속여서 팔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또 가위눌림증이 생기는 게 있어요. 특히 음식물에서요. 커피, 녹차,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, 사탕. 왜일까요? 이걸 드시게 되면 특히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이렇게 열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. 열어주면 이 카페인이 없으면 다시 닫아줘야 돼요. 혈관이. 좁아졌다 늘어졌다 좁아졌다 늘어졌다. 약을 먹을 때 특히 양약을 먹을 때 그 카페인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열어져서 빨리 통과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카페인이 안 들어가면 혈관 구멍이 쬐그만해져 이렇게. 그러니까 약발이 안 받는 거예요. 다 소변이나 변으로 나와버려요.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작아졌던 게 이렇게 커져요. 그러면은 약성분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. 갑자기 혈관이 넓어지면 심장 벌렁벌렁증이 심해져요. 두근두근거림증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어지럽기까지 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감기약을 안 먹은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. 감기 걸려도 감기약을 안 먹어요. 왜? 감기약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깔아져요. 이렇게 팍 쓰러져요. 쓰러져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절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. 가위 눌릴 때 보면 막 아플 때 그래 다 낫을 쯤 되면 좋은 꿈을 꿔요.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니면 산신이 나타나서 아니면 약사물이 나타나서 딱 약을 주는 거예요. 꿈에서 약을 주면 그걸 받아서 먹어요. 산삼을 줘도 산삼을 받아서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아플 때 누가 조상이 나타나서 사슴단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. 이상하게 내가 필요한 걸 줘요. 꿈에서. 그럼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나서버려요. 이상하게도. 이런 식으로 좋은 꿈을 꿀 때가 있어요. 그런데 너무 아플 때는 막 악몽을 꿔요. 누가 나를 막 검은 도포를 쓴 사람이 나와서 막 이렇게 데려가려고 한다던가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 네 길이 다 됐다 해서 가자 이래요. 그러면은 막 저 안 가요 저 아직 이 세상에 남을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이러죠. 그리고서 갑자기 눈을 뻑 떠갖고서 딱 정신을 차려요. 가위였네. 이게 과연 가위에 눌렸을까요? 그 사람은 그때 안 깨어났으면 죽었던 거예요. 심장마비로.